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전체학과 페이지 정리를 활용한 질병 진단 원리와 통계학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처음 학습제에 참여하게 된 오승윤 지수민입니다. 자유동아리 베리터스에서 저희는 AP 바이오 교재를 통해서 PCR과 분자 진단의 원리, 유전체 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논문 자료를 탐독하며 최신 질병 진단법과 이를 활용한 맞춤 의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조기 진단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각자의 유전자에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탐구해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발견했습니다. 통계 분석 과정에서의 함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베이즈 정리를 활용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우선 유전체 의학은 유전체학과 의학의 합성어로 인간 유전자 각각의 기능하고 질병과의 관계를 밝혀서 새로운 차원의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학문입니다. 분자 진단 기술은 대표적으로 흔히들 아시는 PCR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이 기술이 활용되는 과정은 먼저 전체 유전자를 200여 개의 염기 조각으로 나누고 PCR을 이용해서 DNA를 탐지 가능한 양으로 증폭을 시킨 후에 형광 표식을 DNA에 찍어서 DNA 합성 시 나타나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염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이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질병의 원인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염기서열 데이터하고 표준 염기서열 데이터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이때 염기서열의 차이를 통해서 염기서열 변이 정보, 단일 염기서열 변이 또는 삽입 또는 결실을 찾게 되고요. 이후에 이 변이가 아미노산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단백질 구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측을 통해서 대량의 병리 데이터 생산, 유전자 발현 분석,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액체 생검인데요. 액체 생검은 말 그대로 혈액이나 소변, 타액 같은 액체에서 특정 조직에서 유리된 DNA, RNA, 단백질 등을 얻어서 조직의 병변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암 치료에 사용되는 방법인 캔서 시크에 저희는 주목을 해보았는데요. 정상적인 인간의 혈류 안에는 다양한 장기에서 유리된 DNA 조각들, 즉 cfDNA가 떠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혈장 내 cfDNA를 얻어서 암세포에서 유래된 DNA를 추출한 후에 이들의 ctDNA에서 주요 유전자의 체세포 돌연변이를 관찰하거나 메틸화된 정도로 관찰하게 되는 그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이용하면은 cfDNA의 농도를 관찰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예후 관찰, 재발 방지가 가능하며 동반 진단의 개념으로 항암제 내성과 관련된 변이 분석 또한 암의 조기 진단과 함께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정리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입니다. 즉,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갱신해 나가는 방법인데요. 베이지 정리는 기존의 빈도주의적인 관점에 기반으로 구성된 연역적 사고의 프레임을 통계학에서 귀납적 추론의 프레임으로 발전시켰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지 정리의 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는 첫 번째 pH, 사전 확률과 pH-on를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각각 pH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관한 신뢰도를, pH-on는 새로운 정보를 받은 후에 계속해서 갱신되는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수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 H와 E는 각각 가설과 증거를 의미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A의 발병률을 0.1%라고 해봅시다. 이 질병이 그리고 실제로 있을 때 질병이 실제로 있다고 검진할 확률, 즉 민감도를 99%로, 질병이 없을 때 실제로 질병이 없다고 검진할 확률, 즉 특이도를 98%라고 해봅시다. 이랬을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고 검진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값을 대입해보기 위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 즉 가설에서는 실제로 병이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두고 증거는 병이 있다고 진단받은 이 양성 반응을 근거로 두겠습니다. 또한 민감도는 각각 true positive 양성 반응인 0.99%과 그리고 특이도에서는 true negative 반응이 0.98%를 수치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A의 발병률은 0.1%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이 이 질병에 걸렸을 확률을 0pH로 쓸 수 있으며 이 값은 0.001%에 해당됩니다. 이제 여기서 구했던 값을 위에서 보았던 수식에다 정리해서 대입해서 계산을 해다 보면은 마지막에 0.047의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발표에 대한 결론과 제언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학의 발달로 과거 발견하기 어려웠던 질병 진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병 맞춤형 의학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빠른 진단일수록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NGS라든지 액체 생검이라든지 캔서시크 등의 기술의 발전은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인류의 미래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빠른 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검사 결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받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PCR 검사의 위양성 반응과 위음성 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추가 확산의 위험을 인지의 중요성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지 정리를 통해 알아본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되고 변화하는 확률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의하고 인류의 건강과 의료계의 유의미하고 신빙성 있는 유전체학 기술 발전을 도모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